네, 반갑습니다. 서울시청 뉴미디어 담당관에서 서울시 인터넷 방송 라이브 서울을 운영을 하고 있는 김효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심현용 선생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정 소개를 해야 되는 게, 일단 뭐 아까 대한민국 최고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너무 과장된 것 같고, 그리고 2001년부터는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청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온라인 생방송을 시작을 한 건 2007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심현용 선생님이 2001년도부터 거의 한 10년 넘게 하셨던 것 같고, 서울시는 그거보다 한참 늦게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어떤 뭐 PD라던가 뭐 이렇게 영상 기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처음에 이제 민간 포탈 제휴 업무라던가 아니면 뭐 블로그 운영이라던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쪽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서울시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2006년도, 7년도에 한참 막 UCC 붐이 막 불고 그랬었잖아요. 유튜브 생기면서. 그래서 그때 UCC라는 것을 한번 시정 홍보를 하는데 한번 도입을 해보자. 이제 그 당시 목적은 하나였죠. 정책은 굉장히 좀 딱딱하고 시민들이 알기에는 좀 고급 정보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좀 더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게, 좀 재미있게, 또는 이제 좀 공감이 되게끔 그런 요소들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알리는 그런 이제 업무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방송 업무는 제가 한 2010년도 말부터 지금 맡아서, 그러니까 지금 뭐 기간으로 따지면 이제 한 4년 정도 지난, 어떻게 보면은 이 방송 쪽의 새내기 정도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여기 이 자리에 좀 서서 여러분들께 이제 어떤 강의를 한다던가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4년 동안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소셜 방송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던가 이런 거는 좀 뭐 어불성설인 것 같고, 서울시청에서 그동안 소셜 방송이라는 것을 어떻게 접근했고 어떻게 해왔는지 이제 그 사례 정도를 같이 좀 공유하는 자리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왔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시고 나면은 앞으로 내가 해야 될 방송의 어떤 방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은 결국은 뭐 제가 제시한다기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왜 소셜 방송에 주목하는가, 요거 이제 서울시가 왜 소셜 방송에 주목했는가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 사례, 그리고 시민방송단의 역할과 방향. 사실 저 3번이 원래 오늘 주제인데 내용이 제일 짧습니다. 제가 어떤 제시해 준다기보다는 앞에 이제 사례를 통해서 같이 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지금 소통 트렌드가 막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통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소통의 양도 아시다시피 한 번 거래되는 소통의 양도 140자 이내로 해가지고 굉장히 짧게 지금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이제 텍스트 중심의 이제 소통이 지금 보시면은 다양한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영상과 결합되면서 이렇게 SNS하고 이제 VOD가 이제 모바일 환경의 변화와 맞춰서 좀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오늘 저희가 뭐 얘기하려고 하는 소셜 라이브 스트리밍, 이제는 단순히 그냥 VOD라던가 사진뿐만이 아니라 현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지금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그 현장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SNS로 지금은 서로 나누고 있다. 최근에 뭐 이제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뭐 의정부 화재 어떤 현장이라던가 그런 어떤 재난 현장에서 현장의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좀 중계를 하면서 거기에 시민분들이 같이 좀 공유하고 했던 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 트렌드도 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지상파에서 보통 일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청자들 대상으로 어떤 정보 제공 중심으로 방송이 진행됐다고 한다면은 아프리카 TV가 생겨나면서부터는 아시다시피 채팅 기반의 BJ들이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먹방을 한다던가 별풍선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뭐
최근의 트렌드는 아니지만 몇 년 전부터 트렌드인 게 우리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 즉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도 방송에 참여하고 그분들과 같이 방송을 만드는 이런 지금 상황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안 올리네. 그러면 왜 우리는 소셜 방송에 주목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소셜 방송은 라이브 방송인가 이런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소셜 방송에 있어서 필요 조건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라이브 방송이. 근데 소셜 방송의 필요 충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또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온라인으로 그냥 지금 있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그냥 생중계하는 거는 아까 뭐 보여드렸다시피 아프리카 TV 초창기의 모습하고 이제 비슷하는 생각이 들고, 소셜 방송의 초창기 이제 모습은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소셜 방송은 SNS하고 결합한 방송. 굉장히 그렇게 단순하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SNS로 사전에 방송을 알리고, 그리고 같이 방송을 보면서 그 방송에 대한 내용을 SNS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SNS를 통해서 그 방송 중에 있었던 후속담들을 좀 확산하는. 그러니까 요거는 지극히 여전히 이제 일방향적인 이제 유통의 개념으로 이제 봤던 거고요. 소셜 방송은 커뮤니티다. 소셜 방송의 개념 중에 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이 개념들은 서울시 방송을 하면서 잡은 개념들인데, 그러니까 소셜 방송이라는 게 우리가 공중파처럼 수백 명,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즉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시청률을 이렇게 높이는 그것이 이제 소셜 방송의 목적인가? 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방송이라는 건 결국은 지금 동시간대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그런 이야기들을 각기 다른 장소에 있는 분들이 SNS라는 것을 통해서 같이 들어와가지고 그 하나의 사건을 같이 공유한다는 거죠. 그거를 공유하면서 그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서로 나누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수만 명이 어떤 시청률보다는 사실은 그 방송을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였죠. 시청률보다는. 그래서 소셜 방송은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요건 이제 몇 가지 사례인데, 저희가 그 청년 정책 수립 간담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청정 비빔밥, 청년 정책을 만들어가는 어떤 학생들 모임 같은 게 있었는데요. 이제 그분들하고 그쪽 페이스북이라던가 트위터로 사전에 이 방송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당일날 이제 라이브 중계를 딱 했는데, 근데 댓글에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그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이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청률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대략 한 100에서 200여 명 정도가 이제 동시 접속 달라붙어 가지고 이 방송을 함께 공유하면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현장에 오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현장에 온 분들 한 100여 분에 이분들까지 하면은 사실은 그 행사에 한 200~300명이 참여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용도 굉장히 좀 절감이 됐고요. 누구나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방송 이렇게 했는데, 혹시 여기 손바닥 TV라고 아시는 분 계세요? 손바닥 TV. 잠깐 있었다가 굉장히 큰 파란을 일으키고 없어진 이제 방송국인데, 그러니까 아마 그 제목에서도 좀 이렇게 눈치를 채셨겠지만 모바일로 특화된 그 소셜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그 모든 걸 다 화상으로 연결을 해서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시청자가 전화를 걸어서 노래를 신청하면 실제 그 노래를 실제 부른 가수가 나와가지고 그 시청자를 향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화상으로. 그리고 그 손바닥 TV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리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굉장히 많은,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방송국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대략 1년 예산이 10억 정도인데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 보시기에도 굉장히 좀 큰 금액이긴 한데 방송국 하나가 10억이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적은 금액으로 전 세계에 있는 누구나 다 리포터를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취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상으로 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바로 이제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던 방송국인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좀 문제로. 어쨌든 소셜 방송은 이렇게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는 방송이 아닐까
그래서 서울시는 사실 이런 어떤 소셜 방송이 가지고 있는 그 양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소셜 방송이라는 것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사실 2007년부터 라이브 중계를 하긴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자체 최초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아프리카 TV하고 제휴 협력을 맺어서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 주제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저희가 방송했던 거는 그 e스포츠 페스티벌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인들 어떤 그 게임 대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때 서울시 주관으로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서울시에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패션위크라던가 아니면은 뭐 하이서울 페스티벌이라던가 주로 그 서울시에서 일어나는 시민들 관심이 좀 높은 문화 축제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라이브 중계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사실 소셜 방송의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넘어가 버렸나? 페이지 하나가 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저희가 이제 소셜 방송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페이지가 이제 바뀌었네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셜 방송을 사실 시작을 했던 거는 그 11월 16일 날 그 박원순 서울시장 온라인 취임식을 진행을 하면서부터고요.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좀 보셨겠지만, 그 당시 그 CNN인가 이제 그쪽 외국 해외 언론에서도, 그러니까는 한 도시에 어떤 시장이 취임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그 소셜 라이브 중계로만 이제 진행을 했었던 이제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에서도 굉장히 좀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기사화가 되고 했었는데, 이 당시 이 방송 진행은 처음에 이제 이 시장님이 딱 등장을 하자마자 처음에 자기 직무실을 다 소개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거기서 같이 일하신 이제 비서진들도 또 소개하고, 서울시장실은 이렇게 생겼다 좀 보여주시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서울시의 이제 공개 시작, 이제 본격적인 공개가 이날부터 좀 이루어졌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때 이제 시청자 수가 동시 접속이 한 7만 명 좀 넘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체 누적 시청자는 120만 명 정도 보셨고, 이 방송 중에 소셜 댓글로 올라온 댓글 개수만 한 3,500건 가까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관련된 거는 어떤 이제 새로운 시장이 취임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 바람 이런 것들도 있었고, 물론 이제 거기에 굉장히 좀 안 좋은 글들도 있었죠. 근데 굉장히 어떤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시도였고,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취임식을 열면은 어떤 이게 작은 공간에 모여가지고 한 몇 분 초청해가지고 한 몇백 명, 아무리 많아도 한 1,000명 정도 사실 모여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시민들한테 열려있는 공개된 행사라고 하더라도 시민분들이 거기까지 사실 찾아서 오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온라인으로 저희가 중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네트워크,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네트워크로 수백만 명의 시민과 이 서울시를 연결을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날 이제 120만 명이 시청을 했기 때문에 120만 명 정도가 참석한 이제 효과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좀 시작을 했는데요. 뭐 기자 설명회라던가 아니면은 저 여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장실에 아예 CCTV를 설치해가지고 시장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 설명회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저희가 사실 서울시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거나 어떤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 그 서울시의 입장을 좀 듣고 싶으면은 기자분들이 쓰신 기사를 통해서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소셜 방송을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 기자들이 받아보는 그 정보라던가 기자들이 듣는 그 기자 설명회를 동시간대에 시민분들도 같이 듣게 됩니다. 실제 그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1차적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포털에 올라온 그 온라인 기사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그 시정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사실 기자 발표를 하거나 이럴 때 다 열려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제 의견을 개진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제 11시에 그 아동학대 그
방지 대책에 대해서 긴급 그 기자회견을 라이브 중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한 동치 시청자가 1,500명 가까이 달라붙어서 이걸 쭉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기자 설명회 같은 어떤 이슈도 저희가 중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뭐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라던가 이제 기본적인 그런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택시 안에서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사실은 욕을 많이 먹잖아요. 불친절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도 과연 어떤 고충이 있는지 이제 듣기 위해서 실제 택시를 타고 시내를 다니면서 했던 현장을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도 한번 중계를 해봤습니다. 이때 뭐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채팅창이 뭐 폭발을 했었죠. 거의 뭐 일단은 친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기사님들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글들이 제일 많았지만 그 와중에도 어떤 처우 개선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도 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떤 공개만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접 어떤 이렇게 연출도 해서 좀 기획 방송을 했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직접 BJ가 돼서 본인이 직접 방송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방송 중에는 실제 재래시장에서 주부분들과 같이 그 주부 모니터단과 같이 이제 실제 장을 본 다음에 그 물건들을 가지고서 물가라던가 어떤 이런 추석 명절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나눈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 보육 담당관 사무실로 찾아가서 그 보육 담당관 직원분들하고 같이 그래서 어떤 보육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협의를 하는 자리였는데, 요때 이제 아프리카 TV 채팅창에 어떻게 하시고 보육교사님들이 다 이제 붙으셔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처우 개선 해달라라는 글들이 좀 올라왔었던 이제 내용이고요. 요거는 우리 57분 교통방송 들으시죠? 그 교통방송 현장에서 직접 같이 57분 교통방송 같이 진행하는 이런 뭐 기획방송도 진행을 했었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좀 어떤 이렇게 지하철 불편 사안이라던가 어떤 수해 문제라던가 이 당시 뭐 제돌이 돌고래 뭐죠? 다시 제주도 돌려보내는 이런 문제, 그런 가장 사회적 이슈가 큰 문제 가지고 온라인으로 시민들 의견을 받으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그 토론을 했던 방송들입니다. 요건 아까 전에 제가 뭐 택시 현장 시장실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시정 공개 끝판왕,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선 생중계 이제 끝판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147회를 좀 진행을 했고 25개 자치구를 거의 아마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방송을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가서 시민분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하는 현장을 있는 그대로 다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라이브 중계다 보니까 폐해가 하나 있더라고요. 욕설이라던가 이런 삐처리도 못하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들립니다. 뭐 어떤 데는 이게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데는 딱 가면은 그 주민분들이 플랜카드 걸고 누구누구 물러가라. 그 장면이 이제 그대로 다 중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누구 물러가라 하는데 이제 그때 뭐 시장님이 제가 물러가면은 여러분들 요구를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일단 물러갈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기 그 주민분들하고 서울시의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그 하나도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다 그 부분들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그 주민분들이 거기서 막 서로 주거니 받거니 토론하고 하면서 점점점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방송이 1시간, 2시간 일회성이 아니었고 보통 8시간, 9시간 릴레이 방송 1박 2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게 했던 방송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현안을 찾아서 그것들이 해결되는 전 과정을 다 그대로 중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국제 사회적 경제 포럼에 했을 때 일단 100여 개국 국가에서 이제 오셨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서울에 참석하는 내용들을 자기 보좌진이나 그 국가에 있는 실무진들한테 이제 안내를 해주셔서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 방송을 같이 보셨습니다.
요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한 26만 명 정도가 이제 시청을 하셨는데요. 회에서 접속하셔가지고 이제 영어나 각 나라 언어로 막 이렇게 유스트림 쪽 그 댓글 라인에 쭉 이제 댓글이 올라온다던가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각 자치구 사회복지사들이 다 이제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같이 방송을 보면서 좀 소통을 했던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제 책만 관련된 걸 한 게 아니라 이제 시민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 있어 하는 행사들도 저희가 중계를 했었습니다. 싸이의 서울 스타일 서울광장에 했었고요. 이때가 480만 명 시청을 하셨는데 요게 요 방송을 저희가 했을 때 이게 전 세계 라이브 중계 의 1위로 선정된 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라이브 서울에서 거의 단독 중계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취임식이라던가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혹시 상황심리학 사고 아시죠? 이거 2호선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근데 그게 1박 2일 동안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1박 2일 동안 카카오의 아지트를 개설을 하고 그리고 이 사고 현장부터 수습되는 전 과정을 다 있는 그대로 공개를 했습니다. 시민분들에게. 왜냐면 궁금하시니까요. 지금 이게 사고가 어떻게 처리돼 가고 있고 여기 계신 피해자분들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고 있고 등등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 이제 보면서 이제 제보가 들어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굉장히 지금 라이브 사고 현장에 대한 어떤 실시간 공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공익적으로 굉장히 좀 필요하게 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게끔 좀 활용이 됐던 사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손바닥 TV라던가 여기 관계자분 계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사실 뭐 서울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지자체나 많은 기관에서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도 소셜 방송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아마 여기는 이제 뭐 여기서 좀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좀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우리를 먼저 공개하지 않으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모든 거는 공개, 공유로부터 소통이 시작이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저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셔야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일 수도 있고 얘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소셜 방송은 라이브 방송이냐라고 했을 때 라이브 방송이라고 같은 등식이 성립은 하지 않지만 라이브 중계로부터 저는 시작을 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VOD나 이런 어떤 유튜브 중심의 VOD 컨텐츠로도 뭐 그런 게 가능하겠지만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거를 온라인 너머에 저분들도 같이 보면서 그 주제,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새로운 대안을 찾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집단지성 뭐 이런 개념인데 특히 공공기관들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많은 시민분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대안을 찾아가고 그걸 실제 정책에 적용하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소셜 방송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시민 방송과 관련해서 서울시 시민 방송 사실 이제 최초의 시민 VJ로 활동하신 분이 많이 좀 보신 분 아까 사회 보시고 이제 하셨던 분인데요. 이 당시에는 와우 인터넷 생방송이라는 이름으로 길거리 중계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광우병 때문에 그때 촛불 집회 있고 했을 때 그때보다도 훨씬 1년 반 정도 더 앞서서 먼저 이 길거리 방송을 진행을 하셨던 분이시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왜 이렇게 한 명밖에 없으시죠? 시민 VJ가. 이 당시에는 서울시의 시민 VJ는 딱 한 분이셨습니다. 한 분이셨고 저희가 2014년도 시민방송 시범 오픈을 진행을 좀 하고요. 여기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왜 2014년을 왜 시범 운영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냐면은
사실은 2014년도 뭐 시민방송, 시민VJ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전략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오픈 플랫폼을 열어드리고 여기서 각자가 하시는 방송을 공유하자. 일단은 공유하자. 한 분이 하시든 두 분이 하시든. 근데 생각보다 2014년 한 해 동안 거의 한 40여 분, 여기 지금 보면 마을방송국도 같이 있는데 40여 분이 지금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고, 여기서 교류하는 컨텐츠가 기하급수적으로 좀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전면 개편이 좀 되고요. 그래서 2014년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했습니다. 뭐 김장문화제라던가 아니면 한강 몽땅 프로젝트라던가 시민 VJ 분들하고 저희가 공동기획 방송도 좀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마을방송국하고는 우리 동네 외환이라고 해서 지금 공동기획방송, 마을방송국 운영자들이 의기투합해서 라이브 서울과 함께 마을 방송국들을 알리는 그 지역의 어떤 사연이라든가 이런 것과 함께 그 해당 마을 미디어, 마을 방송국을 알리는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저희 서울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시민 VJ 분들의 어떤 방송의 영역이라는 게 이제 지역의 문화라든가 축제 중심으로 보통 진행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도 뭐 여기 이제 심현용 선생님이 계속 좀 중계를 해주시고 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라이브 실시간 컨텐츠를 SNS로 이제 유통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다양한 사회적 이슈나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자유롭게 다 중계를 하고 계시는 이런 지금 상황까지 굉장히 이제 컨텐츠 범위가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민방송자키가 자신이 지금 취재한 어떤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서 같이 함께 공유를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서울시와 함께 시민방송자키가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 지역에서의 역할이라던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방송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성, 함께 이 방송을 진행을 하면 어떤 또 새로운 콘텐츠가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네. 예전에 지금 저희가 사실 예전에 지금까지 서울시가 진행했던 소셜 방송은 완전한 소셜 방송이라고 사실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SNS하고 결합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참여하는 방송이 그동안 소셜 방송이라고 했다면 앞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진화된 소셜 방송의 모습은 아예 그 컨텐츠조차도 함께 생산하는 소셜 방송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방송 컨텐츠 제작의 주체가 서울시였다면 이 아래의 소셜 방송 컨텐츠 제작의 주체는 시민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소셜 편성, 스튜디오, 소셜 뉴스가 있는데요. 소셜 뉴스는 아까 전에 그 손바닥 TV의 그 전 세계 리포터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있고 스튜디오에서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 재해, 지역의 축제나 이런 사항들을 VOD로 제보하시거나 또는 실시간 라이브로 제보를 하면 그걸 그 센터에서 그 컨텐츠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묶어가지고 계속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중계를 합니다. 즉, 그 뉴스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시민 VJ의 컨텐츠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공공기관 내에 사실 방송국들이 좀 있습니다. 자치구라던가 이런데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스튜디오 같은 거를 그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좀 그 오픈을 하는 겁니다. 오픈을 하는데 시간을 정해놓는 거죠. 1시부터 2시, 2시부터 3시. 그럼 그 시간을 자기가 예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뭐 이렇게 자신이 받은 마일리지로 그 시간대를 사서 오셔가지고 방송을 하시는 거죠. 근데 방송 자원은 다 거기에 들어있고 대신 그분들이 하시는 그 시간대에 하신 방송이 그대로 그 자치구 인터넷 방송의 정식 방송 프로그램에 송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각 지역의 방송국들은 스튜디오만 빌려줬을 뿐인데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서 자신의 방송을 그분들은 하는 거지만 그 분들이 하시는 방송들이 모여서 하나의 편성을 이루는 거죠. 하루에. 이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해봤고,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이 소비하는 소셜 방송에서 시민이 생산하는 소셜 방송으로 나아가려면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즉 시민 VJ. 이 시민 방송이 없이는 시민이 생산하는 소셜 방송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민 방송의 방송단의 사실 역할이나 방향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그림에서 좀 있지 않을까. 즉 시민 방송은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어떤 다양한 이슈들을 공개 공유하는 분들이자 그 지역에서의 어떤 공공성, 그런 어떤 지역의 역할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함께 만드는 진정한 소셜 방송으로 나아가는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지루한 강의였는데 죄송하고요. 그럼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시 미디어기획팀의 김효길 주무관이 발표하셨고요.